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 공장 11월 두 번째 주 금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3분기 내에서 중간중간에 물론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조금 더 뭡니까 1순위보다는 2순위, 3순위에서 그냥 흐름만 체크하는 데가 계속 제약 바이오예요. 왜? 너무 슈팅이 과열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 마찬가지죠. 너무 경기가 과열되면 우리 일반 기계 엔진도 너무 계속 돌리다 보면 그 열 자체를 좀 식혀줘야 되죠. 경기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가 상승 부분도 그런 상승과 하락 부분들, 가열과 그 다음에 숨고르기 부분들을 진행한 후에도 추가 상승 부분들을 진행합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에요.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부터 삼성전자란 이런 종목군들 처분 부분들 할 때 물량 부분들을 차익 부분들을 실현을 하고, 그걸 올해 초반에 기관들이 좀 물량을 받은 것 같더니 그것도 개인들도 물량을 또 많이 받았죠. 계속 기관들도 약간 외국인과 기관도 손을 계속 놓고 있고, 약간 뭡니까 2순위 3순위로 내려놓고 있는데 개인만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게 좀 더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오늘 이제 셀티리온 헬스케어가 5% 하락, 신라젠도 한 5%, HLB는 마이너스 8%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거의 마이너스 5% 가까운 하락 부분들이 진행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참 많은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부분하고 연관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일모직, 여기에 연관성, 에버랜드도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금감원, 지금 현재 체제 전에 짧은 시간 내에 경질된 금감원장 다 배경이 있습니다.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봉에서 꺾어버리려고 했던 게 일주일인가요? 아마 그 금감원장이 금감원장이 어떻게든 그 인물이 금감원장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게 반대 세력의 어떤 명제였고 그걸 관철시켰죠. 지금도 보면 금감원에서도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금감위원회예요. 금감위 증선위에서 같은 라인이라고 보지만 저의 눈에는 조직적인 방해 부분들까지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전에서 지분 인수, 그런 와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요즘에 그 인터넷에 올렸던 한 인물에 대해서는 뭐 구속영장 얘기 나오는데, 물론 그 사람이 폭행 여부 상당히 크고 동영상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뭐랄까 맞불 작전에 비슷하게 눈을 흐리려고 하는, 대한항도 물론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건 자체가, 그 사고 자체가, 현상 자체가 그렇게 모든 신문의 일면 탑을 항상 유지할 정도의 그 내용인가? 라는 부분도 한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사건이고, 삼성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큼직큼직한 사건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우리들의 시각 자체를 회피시키려고, 못 보게 하려고 하는 어떤 다른 큰 사건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터지죠. 근데 그게 막상 보면 물론 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작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시점 자체가 참 특이하다는 걸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분명하게 예전에 시비부터 해가지고 그 시비라든지, 물론 법원 판결 부분들은 무죄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갑론을박할 필요 없고, 회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수는 없어요. 왜? 명확하게 법적인 판단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고, 금감원에서는 법적인 판단 부분들을 자기들이, 금감원은 검찰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자신의 잣대로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증선이라든지 금감위에서 계속 방해 공작 부분을 좀 하고 있죠. 자, 아무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고, 외국인과 기관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절대 1순위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개인들만 1순위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권을 키우실 필요는 굳이 불똥이 튀는데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조금 전에 셀티리온 실적 발표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영업이익이 44% 정도 감소가 됐다.
물론 주가 상승 부분들이 기대감, 그 예전에 우리 판 관련 종목군들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즉 제약 바이오는 꿈을 먹고 살잖아요. 물론 거기다 실적의 퍼포먼스도 최근에 유한양행이 기술 라이선스 계약 부분들을 하면서 뭔가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흐름에서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는 주목 포인트가 예전에는 성장성이었다면 그 성장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성장성에 주목하고 저성장 시대니까 저성장인데 조금 다른 기업보다 조금 플러스 알파의 고성적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의 그 자금이 반응을 한 건데 그 자금의 성격 부분들이 바뀌고 있죠. 왜? 금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지금 저평가, 그 금리가 예전보다 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각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리 상승이 진행되는 것은 한편으로 경기가 조금 과열됐다는 예전보다는 좋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표현이겠죠. 예열 부분들을 살짝 식혀주는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맞는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신라젠, 제2의 HLB,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국어 기관은 어느 정도 한번 차익 부분들을 챙겨놓고 다음 사이클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한 체인지 부분들이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침에 모닝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드렸고 아마 이번 달에도 가장 많은 그 초점의 방향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체크할 게 미중 회담이에요. 어떤 식의 진행 부분들이 될 것인가. 주말에 오펙 회담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60달러를 하회를 하느냐 하지 않고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리느냐. 일단 지지라인 부분으로 들어간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희망상으로는 50달러 중반에서 초반대까지 조금 좀 시켜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생각해 두십시오. 그래서 60달러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55 정도 되느냐 55를 하회하느냐, 이 정도가 주말에 오펙 회담에서 아마 대략적인 윤곽 부분이 나올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틈새로 13일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이탈리아 예산안 부분들인데 오늘 뭐 유료화라든지 유료화 약세 부분에 0.1% 정도 차이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EU에서는 수정해라, 이탈리아 총리는 NO 하면서 서로 계속 갑론을박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마감 브리핑에서 장중에도 보면 어제 FOMC 회의 이후에 시장 자체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그냥 눈치 보기가 슬슬 계속 이렇게 하면서 달러하고 국제금리 부분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장중에 보면 선물이 뭐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한 2600가까지 매수 들어왔다가 다시 마이너스권 가지고 막판 셋이 넘어서 그냥 다시 2000계약 이상으로 쫙 끌어올려 버렸어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거래소도 소폭 순매수로 들어왔는데, 자, 이것은 그냥 눈치 보기 장세니까 그 정도 선상에서 최근의 상승에 따라서 개파락 나왔던 걸 갭을 메꾸고 약간 눌림목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2월 달에 뭐 금리 인상 부분들은 뭐 다 기정사실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중국과 무역전쟁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장중에도 관련 기사를 하나 보냈습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헨리 키신저. 대단하신 분입니다. 나이가 지금 연세가 95세세요. 우리가 지금 2018년도에 살고 있죠. 1970년도인데 미국과 중국의 이 수교 부분들을 이끌었던 그 공로 부분, 첫 번째 초석 부분들을 홀단신으로 가가지고 회담을 이끌고 중국의 대표가 정원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은내 총리라고 많이 코멘트를 하는데, 이 두 사람, 주은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넘버 3 안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물론 예전에 돌아가셨고, 마오쩌둥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 웬만한, 개국 공로들을 하고, 그 대약진 말고 그 도망 다녔던 거 있죠. 그것도 같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고, 평생 이제 개인 통장 하나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마오쩌둥의 그 문화대혁명 이후에 등소평을 복권시키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 하면서 등소평과 미국과의 수교 부분들을 토세를 만들어줬던 사람이 정원라이, 우리나라는 주은혜라는 분인데, 이 사람하고 헨리 키신저하고 회담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수교 부분들, 대만을 제외하고 대만을 버리고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만들었던 게 정원라이, 주은혜고, 그 다음에 현재 헨리 키신저예요. 그런데 1970년대 회담 부분을 만들었던 이 인물이 다시 중국으로 갔어요.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연세가 95세이신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번에 분명히 개인 자격으로 가신 건데, 지금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중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하고 회담, 그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 주은혜라든지 그 다음에 헨리 키신저 같은 경우에 약간 중국 인문의 오래된 친구라는 이미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수교 부분들을 만들면서 미국과 중국의 수교 부분들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때 여러 가지 혜택 부분들, 특히 미국의 많은 수출 부분들을 예외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판 부분들을 만들고, 개혁 개방 부분들, 하나의 토대 부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헨리 키신저라는 인물 자체가 중국인에게 그렇게 배타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와서 미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 부분들, 밑밥을 깔아놨다 할까요? 이런 시절. 그리고 이 헨리 키신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하고 상당히 가깝죠. 키신저가 독일 출신 유대인인데, 트럼프 역시 독일 이민 후손 출신이에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의 딸, 제가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종종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암암리의 이 파워 중에 파워예요. 유대인 쪽.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에 미국이 대사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기사 부분들 봤는데 대단한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이스라엘부터 해가지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부분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막으면 중동 지역이 발칵 뒤집히고 모든 물류가 막혀버리죠.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해외 쪽에서 이란을 제재할 때 이란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이 호르무즈 해협 부분들을 봉쇄하는 건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바뀌었을 때 중동 지역이나 유가라든지 워낙 연락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오만인가요? 이쪽 이란 건너편에 호르무즈 해협 왼편에 있는, 그러니까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쪽 라인에 철도를 건설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든 말든 철도로서 어떤 물동량 부분들을 지중해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뚫려버리는 거죠. 약간 수에즈 운하하고는 틀리지만, 운하는 그냥 우리가 물 통해가지고 바로 물동량하는데, 그 대용으로 철도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막후에 이런 조율할 수 있는, 양쪽에 조율할 수 있는 파워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헨리 키신저고, 그 다음에 이 같은 유대인 쪽인 조금 전에 말했던 사위 있죠. 제러드 쿠슈너의 표면으로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쪽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보면 왕시산도 여러 가지 유화 제스처 부분들 보이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도 최근 어떤 코멘트 부분을 보니까 중국이 제조 2025를 포기했다는 코멘트를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만 지금 흘러가는 방향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는 이유가, 회담에서 나와가지고 회담 결과 나오면 이미 종목군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반영 부분들 돼요. 방향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그걸 막후에 누가 하나의 컨트롤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키메이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분위기, 예전에 1970년대 헨리 키신저가 정원라이하고 미팅 부분들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그 전에 미국과 대만의 수교 부분들 해가지고 중국은 완전 왕따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대만이 왕따라 당했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수교 부분들, 그리고 정원라이가 등소평을 다시 복원을 시키면서 등소평의 미중 수교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혁개방 정책 부분들이 현재 중국을 만드는 하나의 키워드,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하고 정원라이하고 등소평하고 연결고리 부분이 있고, 그 연결고리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헨리 키신저가 시진핑을 만나고 개인 자격으로 만나면서 중국 개방의 핑퐁 외교, 거기에 화답하는 시진핑도 양보의 가능성, 화해의 가능성 부분들 얘기하고, 트럼프도 최근에
그런 얘기 드렸죠. 작은 합의, 그 레리 커틀러가 얘기했나요? 작은 합의 가능성 부분들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 분위기 자체가 중요 포인트는 뭡니까? 올해 내내 이런 내용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가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은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어요. 내용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죠. 우리나라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 남한과 북한의 정상회담 부분도 특히 북미 관련된 부분 작년 재작년에는 폭격한다 미사일 날아간다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바뀌어버리죠.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뭡니까? 언제든지 이 포인트를 바뀌었을 때 하락이 만약에 30% 만들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최소 20% 이상의 기술적 반등, 기본 반등 부분들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헨리 키신저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1970년대 주얼라이와 헨리 키신저의 관계, 그리고 주얼라이가 동서평을 어떻게 마오쩌둥하고 문화대혁명의 실권이 됐던 동서평을 다시 복권을 시키면서 중심을 잡았던 그런 내용들의 역사 부분들을 알 필요 없겠죠. 하지만 이런 인물적인 측면에서 역사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포인트 부분들이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어떤 방향 부분들의 어떤 교두보, 우리가 말하면 주가를 측면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이동평균선을 초보 투자자분들이 보시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처럼 그런 작은 실마리 부분과 향후의 미래의 어떤 방향 키워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헨리 키신저, 중국 개방의 핑퐁 외교의 산실 부분이고, 이 실마리가 긍정적인 중국인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헨리 키신저가 중국과 미국의 제2의 핑퐁 외교 부분들이 하나의 물꼬를 뜰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또 플러스 알파로 그로 인해서 하락에 나왔던 주가라든지 어떤 부분들에 언제든지 실타래가 풀릴 가능성도 계속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오늘 마감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 개방 핑퐁 외교의 산실, 헨리 키신저와 시진핑,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저우언라이, 우리나라는 주은내라 부르는 주은내 총리의 헨리 키신저하고 미팅, 사진에서도 보면 같이 있는 거 있죠. 그때 회담하면서 젓가락을 가리켜주는 주언라이와 헨리 키신저의 그 회담, 그리고 현재 오버랩 되는 시진핑과 헨리 키신저의 모습, 여기에 역사적 공통점, 그리고 뭔가 밑에 어떤 내용들이 깔려 있을까, 우리가 한번 주말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1월 9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주변에 많은 공유 부분하고 시장에 지금 흔들리다 보니까 특히 바이오 쪽은 조금 거리를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이 뭐 섹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좀 거리를 두고 다른 쪽 종목분들의 섹터 부분들 좀 관심권을 두시면 어떨까라는 부분하고, 이런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주변에 같은 고민 부분들 하신 분 있으시면 많은 공유 부분들 부탁드리면서 11월 9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